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 영어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 그것은 뭘까요? 바로 어휘죠. 사실 어휘만 많이 알아도 초급은 무조건 넘는 거죠. 중급 이상 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장을 암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왕초보 영어라고 한다면 뭐부터 정복해야 될까요? 대부분 왕초보 영어라는 강의들 보면은 단순한 회화 이렇게 몇 문장 가지고 좀 장난질을 하죠. 이 몇 문장 같은 거 암기하시느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게 참 잘못된 거죠. 물론 왕초보기 때문에 잘 속습니다. 잘 속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좀 끌리죠. 두 번째로는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정말 초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휘라는 것을. 어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왕초보라는 것을 알고 만약에 독해를 한다고 할더라도 어휘를 조금 알면 내가 왕초보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휘를 어떻게 학습하죠? 대부분 왕초보 하는 분들은 학습을 두 가지 방법을 할 겁니다. 미리 알려주고 갈게요. 이거죠? 암기 아니면 연상법. 네, 이거는 실패합니다. 암기 해보셨잖아요. 다음날 생각이 납니까? 안 나죠? 네, 이게 포기각이에요. 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도 또 하는 겁니다. 연상법, 암기의 변태적 방법이죠. 암기가 너무 힘드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연상법을 이용해서 그에 관련된 단어에 연상된 어떠한 것을 끄집어내서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 몇 단어만 암기가 됩니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암기의 변태적 방법이죠. 9,000단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몇 단어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과학적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수많은 연구가 됐고요. 이미 결론은 나왔습니다. 결국 리딩이에요. 그래서 리딩에 관련된 이 2분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얼마나 필요한가, 1000단어를 암기하는 데는 얼마나 필요한가 보자고요. How many minutes? 얼마나 많은 시간이 you need 필요할까요? Learn most frequent 9,000 words. 9,000단어를 가장 빈도 있게 사용되는 9,000단어를 암기하는데 학습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미 이분은 독해를 가정하고 있죠. 독해만이 유일한, 어찌 보면은 완벽한 어휘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1000단어. 1000단어도 찾아갈 거예요. 1000단어, 2000단어 보이죠? 단계별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9000단어 가보는 겁니다. 1000단어를 암기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총 시간은 총 읽게 된 양이죠. 양은 20만 단어 정도 읽었을 때 1000단어를 여러분의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20만 단어를 보이셔야 돼요. 1000단어면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된다고 했죠. 반드시 우리 뇌는 그것을 지웁니다. 여러분 단어 암기해 봤잖아요. 20만 단어를 봤을 때만이 1000단어를 여러분의 단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시간이 있겠죠. Needed for reading per week. 주당 독서에 필요한 시간. 가로에 있는 건 바로 하루입니다. 하루당 몇 분이 걸리는가. 리딩 스피드도 중요하겠죠. 분당 150단어를 읽는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7분씩 투자하면 주당 33분입니다. 시간은 5일이에요. 주말은 뺀 겁니다. 그랬을 때 40주가 지나가면 40주니까 대략 10달이겠죠. 10달 정도 지나면 20만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얻는 것이 겨우 1000개입니다. 이 정도로 어려워요. 단어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문법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문법 아무리 잘해도 영어 못합니다. 단어가 거의 굉장히 중요한 90 이상이라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나는 1000단어 꼭 되겠느냐? 그쵸? 2000단어 넘어가겠죠? 자, 2000단어 넘어갑니다. 30만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시간은 7분이 걸렸으니까 7분을 더하면 14분이겠죠. 근데 시간이 어떠는가요? 10분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은 결국엔 50분 정도 주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40주가 지나면 30만 단어를 보게 되고 1000단어를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시간이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4000단어, 또 1000단어 학습하려면 시간은 17분. 요즘 7분 딱 늘었죠? 정확하게 7분 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50만 단어 정도 봐야 되고요. 100만 단어, 150만 단어 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9000단어까지 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7분, 하루에 33분, 하루에 50분, 하루에 1시간 7분 이렇게 시간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4000단어까지는 17분이었어요. 근데 5000단어 넘는 순간 갑자기 뭐가 되죠? 시간이 7분이 아니라 더 많이 증가하죠. 17분에 더하기 7이면은 24분이잖아. 맞죠? 24분인데 33분으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더 힘들어져요. 똑같이 7분 증가하는 게 아니죠. 17분인가요? 17분 증가. 이런 형식으로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선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7분씩 150단어 정도 되는 그러한 분단 읽을 수 있는 속도가 된다면 이렇게 된다. 저는 이 정도로 속도로 읽지 못합니다. 라는 사람은 제가 또 뒤에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200단어를 읽는다면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럴 경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역시 21분. 그리고 단어는 17만 단어. 빨리 읽을수록 더 효과가 좋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33분이었잖아요. 근데 21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1000단어가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38분이 되고 단어 수는 비슷하죠. 이거 줄어들고 이거 좀 비슷하고 얘 좀 더 많고요. 시간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자, 패밀리 레벨에서 이 1000개의 패밀리가 뭐냐면 워크란 워크란 단어 걷다 뜻이 있어요. 그럼 이 단어가 과거가 뭐죠? WARK 워크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면 워커가 되죠. 걷는 사람은 이렇게 된 이것을 다 패밀리 워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워크란 단어 갖고 워킹도 되고 워크도 되고 뭐 ing, ed, 뭐 er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패밀리 이 단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개의 패밀리 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징표들, 이게 징표잖아요. 심볼들, 이 심볼들의 수가 요만큼, 결국 17만 가지 단어라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건 200, 그랬을 때 이게 중요한 건데요. 봐요. average frequency예요. word family. 단어족이라고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work, worker, worked 이런 거. 단어족당 평균 빈도수가 171번 나가요. 다시 말하면 워커, 워킹, 워크드 해가지고 171번이 겹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당연히 핵심 단어들이니까 자주 빈번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워드 가족 단어가 나타나는 그 수가 1000단어에서 994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71번 정도가 반복된다는 거죠. 같은 게 워커, 워킹 이런 형식으로 171번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잘 되죠. 저절로 암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그럼 1000단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000단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쉬운 단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단위가 올라가면 얘는 줄어들어요. 79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빈도수도 보시면은 수도 줄어듭니다. 계속. 그래서 79번. 그 다음 4000개는 4000번째가 다음 1000개는 또 58번. 다음 1000개는 또 37번. 이와 같이 빈도수가 줄기 때문에 시간은 더 많이 걸리는 거죠. 단어라는 게 한 번 봐서 암기해질 일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번 이상 봤다로 가정했을 때 10번 볼 수 있는 시간의 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단어 암기할 때는 쉬워요. 2000단어, 3000단어,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넘어가는 건 그만큼 더 어려운 이유가 9000번은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12번밖에 안 나왔어요. 빈도수가 확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본 건 이겁니다. 우리가 단어를 암기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이만큼의 시간이구나. 우리가 통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구는 확실한 우리들에게 과학적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단어를 암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학원을 기초를 배우러 왔습니다. 왕초보입니다. 라고 왔는데 인터넷이든 뭐든 간에 저희들은 뭐 1대1을 케어를 해줘요. 뭐 이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법을 한다 라고 하면 아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뭐다? 어휘예요. 어휘는 어떻게 한다? 독해라고 이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 이거는 뭐 확실한 거죠. 그래서 독해에 필요한 시간을 따져본 거예요. 1000단어 암기하는데 얼마나 필요하다고 여러분? 7분. 하루에 7분. 150단어 분달 읽을 때 가능한 하는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40주 걸렸을 때 40주나 걸립니다. 40주. 10달이에요. 10달. 그럼 나는 필요한 게 몇 단어? 3000단어?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하루에 17분. 하루에 17분. 그랬을 때 4000단어를 3000단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 10달 후에요. 10달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약간 천천히 할 수도 있겠죠. 난 30분씩 투자해서 4000단어 암기할 거야. 좋죠.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계속 하시면 10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해가 되면 또 더 많은 단어량이 증가하겠죠. 물론. 그러나 가장 어려운 건 맨 마지막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까 보았듯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나오는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결국 자주 우리 잊어먹게 되죠. 자, 그럼 자신에 맞는 수준의 문장을 선택해야겠죠. 선생님, 저는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아니, 단어를 너무 몰라서 해석도 못하는데 무슨 분당 150단어 뭐 200단어 얘기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읽고 사진 찾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포기하기 쉽죠. 그래서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셔야 돼요. 힘들어요. 이걸 이길 수 있으면 하세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한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세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한두 단어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데 적어도 2줄 정도 봤을 때 한 단어에서 2단어 정도? 요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 정도 속도 읽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럴 수 있죠. 이 단어 다 몰라. 이거 왕초보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읽고 해석해 주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선생님이 읽고 해석해 주면 이런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를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전 가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그 단어를 여러분이 꼭 해석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따라가면서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러면서 이제 겹치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뭐 영어 책이나 아니면 여러분 관심 있는 책, 관심 있는 분야를 보면 조금 더 버틸 수가 있겠죠. 어려워도. 근데 너무 어려운 건 우선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왕초보에겐 당연히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시험 든 학생들은 당연히 시험 든 학생들은 이런 거 뭐 거치고 포기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3번이 제일 좋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선생님 읽고 해석해 주면 그리고 나면 여러분 단어를 보시면서 여러분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휘학습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암기는 절대 금지. 다음날 생각되지 않습니다. 까먹죠? 포기각입니다. 여러분 이미 해봤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암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선진국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일본도 있겠죠 아마도.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연상법 안 된다고 했죠? 그 몇 단어 암기만 됩니다. 쉽게 암기되니까 너무 솔깃하죠? 그게 속는 거예요.
몇 단어 암기가 되고요. 그 단어가 이게 처음에 뭐 몇백 단어 그렇게 한다 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영포자가 많을까요? 아시겠죠? 이거 의미 없는 짓입니다. 암기의 또 다른 변태적 방법일 뿐이고 영어의 본질이 빠진 거예요. 영어의 본질은 읽고 듣기입니다. 그렇죠? 말하기까지. 그래서 9,000단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연산법으로. 되나? 가능할 리가 없겠죠. 왕초보 또 뭐 실력자도 마찬가지지만 왕초보 영어 탈출은 어휘입니다. 가장 효율적 방법은 역시 독해와 듣기입니다. 듣기 같은 경우는 독해나 듣기나 자막 있잖아요. 자막이나 뭐 스크립트 있을 겁니다. 자막 같은 거 활용하시면 돼요. 독해는 독해 책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듣기를 통해서 나오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쭉 나가는데 한 뭐 세 줄 지나가는데 뭐 한 단어 두 단어 모른다 그럼 괜찮고요. 다 모르겠어 너무 많아 그러면 요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물론 선생님이 도와주면 그건 괜찮아요.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왕초보 영어는 어떻게 라는 말을 드렸죠. 네, 어휘입니다. 어휘를 통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 강의 소개를 좀 해야겠죠. 선생님 강의는 그러면 어휘만 하면 되니까 어휘만 들으면 되나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다 써볼까요? 제 강의에는 7일의 기적이 있어요. 이건 독해 파트예요. 그리고 ELP라는 듣기가 있어요. 듣기. 그리고 79 영어라는 문법 그리고 플러스 어휘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시작할 때 첫 강의가 개념 강의로 시작돼요. 둘 다, 세 개 다 개념 강의. 개념 강의를 듣고 그러면 실전으로 들어가요. 실전을 제가 다 뭐 초등학생부터 뭐 정말 잘하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토익, 토플 뭐 그런 거 뭐 고득점 원하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춰서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있냐? 개념 강의는 초등학생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개념 강의는 무조건 듣고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맞는 문장, 아까 말했던 지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또 듣기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신에 맞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토익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에 맞는 또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의 문제를 보시면 되고 토익 문제를 보시면 되고 토플을 준비하신 분은 토플에 해당하는 그러한 실전 문제도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전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전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적용해 보면서 지문이 좀 아무래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럴 때 너무 쉬운 거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제가 뭐 초등학교 지문 갖고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토익이나 뭐 토플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문제고 일반적으로 영어를 좀 상위급에 올라간 학생들에게도 다 문제가 돼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선생님이 하는 방법 뭐죠?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도와주면 돼요. 이게 바로 실전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개념 강의를 듣고 개념 강의를 통해서 내가 듣기를 어떻게 해야겠다? 독해는 어떻게 접근해야겠다? 단어를 모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해를 통해 접근하잖아요. 그거는 개념 강의를 한 다음에 실전 강의를 통해서 어휘도 같이 보충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어휘도 같이 보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회 기적 독해든 ELP 듣기든 79 영어든 간에 문법으로 시작하든 간에 개념 강의를 다 들으면 이제 더 이상 영어에서 필요한 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는 실전에 가서 어휘도 독해도 해 나가면서 듣기도 적용해 보고 하면서 어휘를 독해를 통해서 습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혼자 연습할 때는 아무래도 지문의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자신의 난이도를 찾아서 공부하는 게 적절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만약에 지문이 있는데 처음부터 한 지문에 보세요.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100단어야. 예를 들어 봅시다. 모르는 단어가 100단어면 이거 끝나고 나서 암기할 수 있을까요?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남아있지 않죠. 이거는 무리한 겁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듣더라도 개념 강의 듣고 실전 강의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에게 혼자 학습할 때는 자신에 맞는 수준의 지문이나 듣기를 골라서 하시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러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왕초보들 그리고 실력 있는 분들 다 동일하게 어휘는 어떻게? 독해를 통해서. 그리고 독해에서 필요한 어휘의 수준은 시간이 어떻게 된다? 보다시피 이 과학적 표에 따라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